네, 이제 등비수열 파트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제 등비수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렸었죠. 오늘 할 거는 이제 등비수열입니다. 동일한 방향으로 또 갈 거고요. 첫 번째. 등차 수열이 어떤 이제 항들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 차를 이루고 있는 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비율이 지금 동일한 거예요. 비율이 동일하다는 거는 이제 곱했을 때 뭐 R을 곱했을 때 동일할 거고 곱하기 R. 곱하기 R 했을 때 A3에서 곱하기 R 하면 A4가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러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냐, 요거를 이제 말하는 게 등비수열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일반항을 구할 수 있냐, 아니면 둘 사이에 점화식이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등비수열은 관계식을 딱 봤을 때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을 할 겁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는 n번째 항에서 R만큼을 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겠죠. 점화식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안 되는 네임드 수열 중에서 하나다. 그게 뭐냐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낼 건데, 일반항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양변에다가 an을 나눠서 an분의 an 플러스 1이 항상 r로 일정하다.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러면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a1분의 a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게 r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2를 집어넣으면 a2분의 a3가 될 거고요. 그게 r이 되겠죠. 쭉 가다 보면 n-1을 집어넣으면 an-1분의 an이 r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들을 전부 다 곱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a1분의 a2 곱하기 a2분의 a3 곱하기 쭉쭉쭉 가서 an-1분의 a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R이 몇 개 있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고, 첫 번째부터 n-1번째까지니까 R에 n-1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식들은 다 약분이 돼서 결국 남아있는 것은 a1분의 an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결론을 내면 일반항 an은 첫째 항에다가 R에 n-1승을 곱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예제를 하나씩 좀 들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의 n-1승,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끝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그젬플을 보시면 4, 그 다음에 2루트 2,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는 등비 수열이 있고, 얘네들의 간격은 공비가 루트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첫째 항은 4가 될 거고, 공비는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 an이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루트 2분의 1의 n-1승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an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등차 수열이랑 똑같아요. 등차 수열은 더하고 뺐다라면 등비 수열은 곱하고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내용이 있는 등비 수열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럼 결국 이제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수함수를 뜻하고 있다. 등차 수열이 이제 1차 함수를 뜻한다면 등비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어떤 지수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내용을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내용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두 번째 내용 가기 전에 등비 수열에 대한 약간 좀 우리의 사고 방식 자체를 좀 기억해 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요 내용을 먼저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등비 중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R이라고 하는 값 자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R이라는 값 자체가 어떤 값이든 일단 상관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총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할 건데, R이 양수일 때랑 R이 음수일 때랑 R이 0일 때 말고 1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R이 1이면
A1과 A2랑 AN까지가 모두 같은 거고 사실은 이거는 같은 비율에 있는 수열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잘 좀 생각하지가 않는 경우고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R이 양수가 되면요. 어쨌든 어떤 숫자에다가 곱해서 가니까 결국에 A 두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부호가 누구랑 똑같냐면 첫 번째 항의 부호랑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항이 만약에 양수예요. 그러면 양수에다가 양수를 계속 곱해내니까 양수가 되겠죠. 음수에다가 계속 양수를 곱해도 음수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A1의 부호를 따라간다가 R이 양수일 때고요. R이 음수가 되면 음수기 때문에 처음에는 3, 두 번째는 음수, 세 번째는 양수. 양수에다 음수 곱하면 음수, 음수에다 음수 곱하면 양수. 이런 식으로 되니까 첫째 항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런 퐁당퐁당 뛰는 구조를 띠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요소 중 하나는 R이 양수보다는 R이 음수일 때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되고 어차피 우리가 미적분 올라가게 되시면 미적분에서도 이 내용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일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이제 등비중항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등비중항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n-1번째고 여기가 n번째고 여기가 n+1번째면 얘네들은 어쨌든 곱하기 r로 연결이 되잖아요. an-1에다가 곱하기 r을 하면 an이 되고 an에다가 곱하기 r을 하면 an+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n-1이라는 것을 an에다가 r을 나눈 값이라고 볼 수가 있고 an+1이라는 것은 an에다가 r을 곱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 친구랑 요 친구를 곱하시면 an의 제곱이 되니까 결국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이 된다. an-1 곱하기 a의 n+1은 an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죠. 등비중항은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얘가 2배가 된다는데 등비중항은 두 개를 곱했을 때 얘가 제곱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등비중항도 마찬가지로 등차중항이랑 동일한 구조니까 제가 뭐 추가적인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겠죠? 똑같은데 이제 다만 좀 다른 점은 공비가 R이다라는 점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N으로 정의를 할 거고 SN은 결국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를 더한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비중항을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어차피 여기다가 R만큼을 곱해버리면 즉 R의 SN은 A1에다가 R을 곱한 거니까 A2가 될 거고요. A2에다가 R을 곱하면 A3가 되겠죠? 뭐 그러다 보면 AN까지 도달할 거고 AN에다가 R을 곱하니까 AN+1까지 도달을 하겠죠. 이 두 개를 뺍니다. 그러면요. 1-R의 SN으로 통분이 될 거고 그럼 요거 두 개를 뺐을 때 요 친구들과 요 친구들이 소거가 될 거니까 따라서 A1에서 누굴 뺀 겁니까? AN+1을 뺀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A1은 A라 정의하고 AN+1은 A 곱하기 R에 N+1에다 빼기 1이니까 R승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럼 결론은 S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총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일단 얘가 양수가 될 때를 생각해 보면 R이 1보다 작을 때요. 그래서 R이 1보다 작으실 때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겠죠. 그때는 1-R분의 A로 묶어서 1-R의 N승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R이 1보다 크게 되면요. R이 1보다 크면 얘가 음수가 되거든요. 음수가 되니까 음수로 나눠주면 얘를 R-1분의 이렇게 하면 양수로 바뀌겠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R의 N승 마이너스 1 순서만 좀 바꿔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이 1이 될 때는요. 분모가 0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안 되고 R이 1일 때는 그냥 R이 1이니까 그 A1 그 아까랑 얘기했던 대로 R이 1이니까 A1부터 AN까지가 다 동일하겠죠. 다 첫째 항으로 동일할 테니까 첫째 항이 n개 있어서 NA가 됩니다. A 더하기 A 더하기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요. 제가 무조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n입니다. n.
간혹 가다가 여기 있는 n과 여기 있는 n 요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물어봤어. 그러니까 가장 이제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예시 중 하나가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거랑 되게 많이 착각을 해요. 요거랑. 여기 n-1 있잖아. 그치? 여기 n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분명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n은 항수입니다. 항수. 항의 개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n개의 항을 계산하고 싶다 하면 얘가 n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5개의 항을 계산하고 싶다 하면 여기가 5가 되는 거예요. 4개의 항을 계산하고 싶다 하면 4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그젬플로 1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3승 더하기 3의 4승이다. 요걸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3이 되는 거니까 3 빼기 1분의 첫째 항은 1이고 3에 여기서 이거를 많이 채택할 때가 많거든요. 4승이냐? 아니에요. 더하고자 하는 항의 개수가 5개니까 5승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뭐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1, 4, 3에서 1 빼니까 1 사이에다 2 나누니까 1, 2, 1 이렇게 되겠죠? 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뭐 물어보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얘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진 않죠.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2 더하기 3-1분의 첫째 항이 3이고 3개의 항을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하여튼 요거를 기억을 해두셔라. 항의 개수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런 것들의 착각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똑같겠죠? 그 다음에 레파토리는 요거 SN은 A의 N 마이너스 A의 N이라고 하는 것은 A의 N이라고 하는 것은 SN에서 SN-1 단 여기는 N이 이상이겠죠? 두 번째는 A1과 S1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혹시나 이제 제가 한번 더 짚고 가자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거를 좀 보시면 돼요. 요 친구. 자, 요 친구를 한번 여기다가 좀 작성을 해볼게요. SN이라고 하는 것은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정리를 좀 해보면 R-1을 우리가 R-1분의 A를 라지 A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이제 A랑 마이너스 A 요 친구 두 개가 더해져서 0이 된다면 얘는 이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N은 2 이상이 아니라 1 이상이 되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A라는 녀석이 R-1분의 A가 된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고 여기가 R의 N승이기 때문에 공비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문제로서 본다면 이그젬플을 이렇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3의 N승 빼기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SN이. 그럼 AN을 구할 수 있느냐인데 AN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AN은 공비가 3의 N-1승. 그러니까 공비가 3이거든요. 얘가 3이라서. 얘가 3이라고 무조건 됩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1 곱하기가 숨겨져 있잖아요. 여기가 1이고 얘가 1인데 두 개를 A랑 마이너스 A 관계니까 똑같은 관계죠. 그러니까 이건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룰 거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R이라는 게 3이라 했기 때문에 얘가 2가 되고 그럼 첫째 항은 2가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3의 N-1승이에요. 뭐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딱 보고 쌤 여기는 얘가 앞에가 1이고 얘가 3이니까 이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 앞에 3 곱하기 3의 N승으로 이렇게 빼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마3이니까 얘 되죠?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의 N-1승이 될 거고 첫째 항이 되기 위해서는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2분의 A가 얼마인지를 좀 봐야 되죠? 그러면 A가 3이니까 여기가 3이 돼서 6이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3의 N-1승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뭐 요거 계산할 때는 첫째 항은 A 곱하기 R-1이다. 요거까지만 일단 살펴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그젬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을 좀 활용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룰 건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원리합계죠. 원리합계는 저 뒤에 있는 이그젬플, 대표 예제를 풀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등비수열 합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제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입니다. 활용. 도형 문제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런 문제도 있는데 하나씩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표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칭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기하학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은 이제 좀 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등비 수열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엄청 어렵다는. 대신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합의 활용이 되게 많이 나오죠. 도형에서 합의 활용이라든지 원리합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자주 나오니까 그 내용은 이제 뒤에서 제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대표 예제 11번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죠. 1번. 첫째 항은 128이며 공비가 2분의 1일 때 AN이 1보다 작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를 구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1번은 AN의 일반항을 구해주시면요. 첫째 항은 128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 그냥 일반항까지 깔끔하게 계산이 되죠. 근데 이 친구가 1보다 작아지라고 했으니까 요거 계산하면 되고 양변에다가 우리가 128을 나눠주게 되면 128분의 1이 되고 얘가 2분의 1의 7승이 되겠죠. 따라서 n-1은 7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건 지수. 부등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했었죠. 그래서 n은 8보다 클 거고 요거에 대한 최소값 자연수는 9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n을 찾아야 되죠. 근데 이제 정보가 공비가 양수라 했고 그 다음에 a2가 4고 a4가 64다니까 a2가 4고 a4가 64니까 a2분의 a4는요 4분의 64가 되니까 요거는 16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A4에서 A2를 나눈 거니까 두 개만큼 차이가 나죠.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등차 수열이할 때는 요걸 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나누기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결국 의미하는 게 R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4층이고 2층이니까 두 층 차이 나는 거죠. 아래 값은 풀마 4인데 자, 양수라 했으니까 R 값이 4다라는 정보도 알 수 있죠.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 A1을 직접 구하셔도 되지만 A1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 A2에서 그냥 해결해도 되지. A2가 아까 얼마나 했냐면 4에다가 4에 n-2겠죠. 왜냐면 여기가 원래 n-1인데 그건 A1일 때. 그럼 A2면 n-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럼 얘는 이제 4에 n-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친구가 1500보다 일단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대충 정리를 해봅시다. n-1은 1500이 4의 몇 승 정도가 될까를 고민해 보시면 되고 4의 3승이 64, 4의 4승이 256이니까 4의 5승이 1024거든요. 1024보다 더 크죠. 따라서 얘가 5보다 더 크면 되겠네. 그렇죠? n은 뭐보다 크다? 6보다 클 테니까 n은 7, 최소값은 7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 예제 1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두수 3과 48 사이에 7개의 양수를 집어넣어서 이걸 등비수열로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3, A1부터 쭉 가서 A7, 4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7개가 있고 이게 9개가 있는 거죠. 총 합쳐서. 그러면 여기가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얘가 1항이라고 친다면 얘가 9항이 됩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얘네들이니까 1항에서 9항을 나눠주게 되면요. A1분의 A9라는 거죠. 그럼 얘는 R의 8승이 될 거고요. 얘는 3에서 48 나눴으니까 16이 된다. 라는 정보까지 일단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A3랑 A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3는 어떻게 구하냐? 이게 A1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치? 이거는 뭐 새롭게 정의된 함수니까 B1이랄까요? B1? 얘가 B1, 얘가 B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가 뭐 B3 B 9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A3라고 하는 것과 A5를 구해야 되는데 A3라고 하는 것은 B4가 될 거고 A5라고 하는 것은 A5라고 하는 거는 B6가 되겠죠. 그럼 이제 B4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잡을 수 있냐? 1항이 지금 3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는 얘가 이제 2의 4승이 될 거니까 공비는 2의 2분의 2니까 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B4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루트 2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는요 3 곱하기 루트 2의 5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하시면 얘는 6루트 2가 될 거고, 자 얘는 계산해 주시면 12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A3랑 A5를 더해 주시면 결국은 18루트 2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보시면 4분의 1과 32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이제 공비가 일단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건 아까 풀었던 문제를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죠. 자 그럼 공비가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가 새롭게 B1이라면 여기가 B2가 되고, 자 여기가 이제 BN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BN 플러스 2가 되거든요. 따라서 얘를 알고 있고 얘를 알고 있으니까 두 개를 나눕시다. 두 개를 나누게 되면 결국에 1층과 n 플러스 2층이니까 총 n 플러스 1층이 될 거고요. 따라서 아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32에서 4분의 1을 나눴기 때문에 얘는 128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체크가 가능하죠. 자 근데 아까 공비가 2라 했으니까 얘를 우리가 2라고 바꿔주시면 되고, 자 얘가 2의 7승이니까 결국 n의 값은 6이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n은 6이다까지 나왔으니까 답이 나왔죠.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예제 13번은 하나만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중에서 제가 1번만 좀 풀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가 순서대로 이제 등비수를 이룬다 했으니까 양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을 곱한 게 중간에 있는 놈의 2배다 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럼 정리하시면 이제 2x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6x 플러스 4는 4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x 플러스 4가 되니까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14x는 제로가 될 거고, 자 그럼 x의 값이 0 또는 7이 되겠죠. 양수 x라고 했으니까 답은 7이 된다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대표 예제 14번을 보도록 할게요. 14번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1이 현재 5라고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A5가 지금 40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죠. A4가 40. 자, 등비수열의 첫 장부터 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 하나씩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게 A1이, 자, 이거 1번이죠? 1번만 할게요, 그냥. A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5라고 나와 있고, A4가 40이라 나와 있죠? 그럼 두 개를 나눕니다. 그럼 R3승이 될 거고, 5분의 40이니까 8이 돼서 R의 값은 2다라는 것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이고 첫째 항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S8이라는 것을 계산해보면 2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5였고 2에 항의 개수는 8개다가 빼기 1 처리하면 되죠. 밑에가 1이고 얘 계산해주면 255니까 5 곱하기 25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끝이 났겠죠. 계산해보시면 되고 2번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하면 풀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예제 15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대표 예제 15번은 AN이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가 일단 6이라고 나와 있고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가 30, 그 다음에 수열의 첫 번째부터 30번째까지 구하라 했거든요. 그럼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려면 첫째 항 필요하고 R 필요하니까 자, 일단 미지수가 2개야. 자, 근데 미지수가 2개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정보가 2개 있으니까 구하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는 등차 수열에서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죠. 자, 어떤 게 언급이 된 적이 있었냐면 어차피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10번째 항까지 이 수열들을 다 나열을 하면 결국에 20번째까지 나열한 수열들이랑 결국에 몇 칸 차이 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1이랑 A11이랑 딱 아래 10승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열들을 다 더한 거랑 여기 있는 수열들을 다 더한 게 등비 수열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지금 6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가 30이라 했으니까 얘가 10번째부터 20번째까지가 2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6 곱하기 4가 24인 거니까, 아, 그러면 20번째부터 30번째까지의 합은 얼마가 될 거냐면 4만큼 곱한 96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요구하는 게 첫 번째부터 30번째까지니까 얘네들 다 더해주시면 되고 126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대표 예제 16번 가보도록 할게요. 16번은 두 문제 모두 다 해결을 해볼 거고요.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먼저 보시면 SN이 4에 M 플러스 1K 플러스 K, 그 다음에 수열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SN이 지금 얘인데, 자, 두 가지의 풀이가 있습니다.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게 하려면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S1과 A1이 동일하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AN을 찾기 위해서 SM-를 먼저 공략을 합니다. 그럼 얘는 4에 N-1이니까 N승 될 거고 플러스 K 되겠죠? 그럼 이 두 개를 빼게 되시면 얘는 AN이 될 거고 얘는 4의 N 플러스 1에서 4의 N을 뺀 거니까 4의 N으로 묶게 되면 얘가 3이 됩니다. 왜냐면 4 빼기 1이 될 거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1, 이거는 이제 N이 2 이상이라고 했지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룬다 했으니까 얘가 1 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을 집어넣었을 때 A1의 값은 12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랑 S1이랑 동일하면 되죠. S1은 얼마냐면 얘를 대입했을 때 16이 되니까 16 플러스 K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일하면 등비수열이 첫째 항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4다라고 답을 낼 수가 있다.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는 형태가 무조건 이런 형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를 만들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친구에서 얘가 이제 4 곱하기 4의 n승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a가 4인 거죠. 그래서 얘가 k가 마이너스 4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보시면 2의 n 플러스 2. 자, 지금 SN이라고 하는 게 2에 n 플러스 2 빼기 2라고 했거든요. 1이라고 했죠. 얘는 2 곱하기 2의 n승, 2 곱하기가 아니죠. 4 곱하기죠. 4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 계산하실 때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SM-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다가 정리를 할게요. 4 곱하기 2의 n-1 이렇게 될 거고, 두 개를 빼주면 AN은 얘에서 얘를 빼니까 이거 사라질 거고 4로 묶으면 2의 n승에서 2의 n-1승을 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2의 n-1로 빼주게 되면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1이 돼서 1이 됩니다. 따라서 4 곱하기 2의 n-1이고 계산하면 2의 n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n이 몇 이상? 2 이상일 때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1 넣으면 얘는 얼마가 되죠? 8에서 1 빼니까 7이 되고 얘가 1 넣으면 4가 됩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A1을 구하라 했으니까 A1을 계산하려면 S1으로 보셔야 돼요. S1이 A1과 동일하니까 1 넣으면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항은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다 5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2의 6승이니까 64가 되겠죠? 따라서 두 개 더하시면 7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예제 16번까지 완료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예제 17번을 볼 건데, 자, 대표예제 17번이랑 대표예제 18번은 원리합계 문제고,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말고 따로 강의 영상을 촬영해서 제가 패드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튼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제가 나머지 문제들은 추후에 찍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